안녕하세요, 유종훈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에서 이것만 하면 5타 이상 줄 수 있다, 제 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코스 매니지먼트 편을 준비해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꼭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꼭 필요한 자세와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필드에 가시면 이제 스타트하우스에서 우리가 이제 캐디분과 처음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캐디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말, 인사 다음으로 어프로치는 주로 뭘 쓰시나요? 네. 보통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딱 한 가지 클럽. 네, 뭐 56도면 56도, 52도면 52도, 아니면 샌드 엣지, A, 갭 엣지, 피칭 엣지,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텐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보통 가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제가 가지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캐디분 입장에서는 얘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노련한 캐디분들은 이분 고수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채기도 하시죠. 어프로치 상황뿐만 아니라 세컨샷, 뭐 서드샷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대부분 초급자나 중급자, 아마추어 분들은 세컨샷에서 딱 이제 샷을 하기 전에 캐디 몇 미터 남았습니다, 몇 미터 보고 치세요라고 하면 딱 그것에 맞는 클럽만 갖고 가십니다. 근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딱 공이 놓인 그 자리로 딱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러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업힐, 다운힐, 왼발이 높고 오른발이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140 남았다고 해서 딱 140에 맞는 클럽만 갖고 갔는데 분명 짧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왼발이 이렇게 높습니다. 왼발이 높은 상황은 이 7번 아이언 로프트가 8번 또는 9번 경사지에 따라서 더 로프트가 더 높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탄도는 높이 뜨고 공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캐디가 140 보고 치라 해서 나는 140 클럽을 가지고 쳤는데 10m, 20m 짧았다고 그때부터 캐디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도 다음 상황 봤을 때도 캐디가 이제 또 몇 보고 치세요 했을 때 또 짧은 상황, 또 아니면 긴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죠. 반대로 아까는 이제 뭐 왼발이 높은 상황이었죠. 이번엔 오른발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7번 아이언 로프트가 그 경사면에 따라서 6번 내지 또는 5번의 로프트까지도 변해요. 게다가 로프트가 세워지고 당연히 맞는 각도도 더 뒤로 부팅하게 맞기 때문에 런도 더 많아, 탄도도 낮게 가고, 그래서 또 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린은 오버되는 상황들. 이럴 때 또 캐디 또 불신하게 되는 상황에 또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 골퍼 자신이 멘탈이 일단 나가게 돼요.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고수분들은 보통 최소 2개 또는 3개를 가지고 다녀요. 캐디분께서 불러준 거리, 그거에 맞는 클럽과 그 위로 하나, 그 아래로 하나. 어프로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멀찌감치 해서 봤을 때 굴려야 되는 상황인가, 뛰어야 되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런을 더 줘야 되고, 런을 적게 줘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의 클럽만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의 타법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뭐 52도로 어프로치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샌드 웨지도 56도 샌드 웨지도 준비를 하고, 그 위에 뭐 피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저기서 봤을 때는 평지처럼 보였지만 여기 와보니 마운드도 있고 오르막이 있구나. 이럴 때는 런이 더 많은 클럽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52도나 56도로 쳤을 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뭐 피칭 웨지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오늘따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클럽을 갖고 왔을 때 딱 140이면 올라가는 거래. 내가 만약 7번을 친다 했을 때 오늘따라 힘이 많이 들어. 그러면 일부러 6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게 맞으면 무조건 그린 오바다. 그리고 가볍게 쳐줄 수 있는 뭐 그런 도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 첫 번째는 여러 개의 클럽을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디분들의 용어예요. 섰다맨 본드걸.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몇 번 갖다 줘. 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플레이 흐름이 끊깁니다. 만약에 캐디의 동선이 여러 사람들, 만약 동반자 4명이 다 본드걸이라면 정말 플레이가 지연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연습 스윙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 클럽을 다 갖다 주고 나한테 올 때 그때 이미 벌써 우리 몸은 굳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클럽을 빼갖고 가서 연습 스윙도 한 번 더 하고, 남들 다 클럽 챙겨줄 때 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거리를 한 번 더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클럽을 직접 뽑아서 또는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볼입니다. 볼. 골프공. 저는 초보 시절 때부터 한 가지 볼만 썼습니다. 이 타이틀리스트 볼을 썼는데요. 뭐 꼭 여러분들께도 타이틀리스트를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뭐 타이틀리스트 홍보 대사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있어요. 투어 선수들의 골프볼 사용률에서 타이틀리스트가 거의 압도적이죠. 그 이유인즉슨 과거에 제가 예전에 썼을 때는 특허가 뭐 한 700개, 800개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골프공에 관한 특허가 요즘에는 2570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요. 그만큼 골프공에 대한 모든 기술력의 특허권을 타이틀리스트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타이틀리스트만큼 더 뛰어난 볼을 만들 수 있음에도 특허 침해가 걸리기 때문에 더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타 회사의 볼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기술력들이 다 좋아져서 그거 외에도 다른 기술력들을 더 추가해서 본인들도 특허를 내고 있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 볼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압도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 새 볼을 써야 되냐, 뭐 아니면 또 꼭 타이틀리스트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초보 시절에 공이 많이 져버리니까 타이틀리스트 로스트 볼을 썼어요. 로스트 볼. 그 중에서도 A-급을 썼습니다. A-급.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건데,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타이틀리스트 볼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공이나 막 해다가 그거를 이제 뭐 페인트를 살짝 벗겨서 위에다가 다시 덧칠해서 타이틀리스트 인쇄를 박아서 A+급으로 해서 뭐 한 알당 1200원, 뭐 1100원 뭐 이렇게 해서 비싸게 팔았어요. 어느 날 제가 그 공을 A+급에서 사서 외줄 한번 딱 까졌는데요. 안에 던롭이라고 볼 아시죠? 던롭 볼이 들어있었어요. 그만큼 옛날에 사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스트 볼을 쓸 때는 A+, 뭐 광택이 우수하고 사인이 그려져 있지 않고 이런 볼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요즘엔 정직한 업체가 많아졌다고 해도 리프레시 볼들도 있고요. 이 리프레시 볼도 마찬가지로 이 페인트 칠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 볼의 구질이 바뀝니다. 네. 이제 골프볼 연구가들이나 개발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천분의 40인치, 즉 명암보다도 좀 얇은 두께만큼이라도 한 곳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가운데 중심 코어가 조금이라도 좀 쏠려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편차를 보인대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소금물에 공을 띄워서 공의 중심점 있죠. 중심점을 찾는 거, 그 방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댓글도 달았습니다. 무슨 그거에 따라서 볼의 구질이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뭐 그람 수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가속력이 붙으면은요, 그 얇은 명암 한 장 있죠. 2g짜리 명암 한 장도 우리가 이렇게 표창처럼 싹 던졌을 때 사람이 맞으면 아파요. 그만큼 정말 적은 그람 수도 이 속도가 붙으면 엄청난 무게로 변환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프 개발자들이 요즘엔 그렇잖아요. 얼라이먼트 볼이라고 해서 무게 중심을 잡은 공도 나오고요. 근데 이 타이틀리스트 볼은 제가 그 소금물에 담아봐도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중심이 고루고루 잡혀 있어서 한 곳이 찍히질 않아요. 제일 무거운 쪽이 밑에 있고 이렇게 가벼운 쪽이 위로 떠오르게 돼 있는데, 이 타이틀리스트 볼은 그 균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타이틀리스트 볼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했던 이유고요.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 볼을 꼭 고집하셔야 돼요. 한 가지 볼. 2피스도 좋고 3피스도 좋고 4피스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볼들마다 연출되는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3피스나 4피스 뭐 이런 거 쓰라는 게 아니라, 2피스 볼도 여러분들께서 적응하는 만큼 그만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2피스 볼을 써서 웨지 플레이 스핀이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치게끔 감각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좀 더 굴려서 거리를 맞추는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세컨샷, 아이언샷을 할 때는 뭐 핀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핀보다 뭐 한 10m 정도 덜 보고 쳐서 굴려서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볼만 계속 쏘온다 하면 그 볼에 맞게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볼에 맞게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 볼만 꼭 쓰세요. 네, 자, 세 번째는
거리 측정기 얘기인데요. 거리 측정. 아까도 제가 잠깐 캐디 얘기도 잠깐 했지만, 캐디 분들이 그 골프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든 거리를 기계처럼 딱딱 정확하게 찝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초보 때부터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레이저 같은 거는 조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시계형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만큼 내가 이 거리를 직접 재고 스윙을 했을 때 짧든 길든 내가 샷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남 탓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정말 그날 뭐 내가 오늘은 라베 해봐야지, 뭐 오늘 잘 쳐야지, 만약에 내 평균 타수만 쳐야지 했다 뒤로 그냥 열타는 그냥 까먹게 돼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해요. 무슨 초보가 거리 측정기예요. 우리가 뭐 거리도 제대로 못 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 시절 때부터 내가 거리를 찍어보고 그 거리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120을 찍고 130을 찍어서 내가 9번 들고 왔고 8번 들고 와서 치는데 그 거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더 연습하게 되겠죠. 아니면 오늘따라 내가 자꾸 이렇게 치니까 짧구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거리보다 내가 한 클럽이 덜 가는구나. 그래서 한 클럽 더 크게 잡고 치니까 거리가 맞게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처럼 남 탓을 안 하게 되면 플레이가 그만큼 더 수월해지고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거리가 짧든 길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 클럽은 내가 가지고 다니기. 또 한 가지의 클럽만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총 3자루의 클럽 정도는 준비해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플레이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두 번째, 한 가지의 볼만 사용한다. 한 가지의 볼. 자, 세 번째, 거리 측정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내가 내 거리를 찍어 보면서 그거에 맞게끔 샷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 여러분, 이것만 갖춰줘도요, 다수타 줄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심리적인 부분,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 캐디와의 불신을 없앤다. 두 번째, 플레이 지연 속도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맞게끔 내가 클럽을 여러 가지 들고 다녔을 때 여러 가지 옵션으로 샷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줘도요, 볼은 그렇다 치고요, 이 두 가지만 지켜줘도 여러분은 정말 거짓말같이 5타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코스 매니지먼트 편에 이어서 필드에서 이것만 지켜 5타는 줄일 수 있다. 2탄. 자,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 들으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맞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마추어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로 독학으로 이렇게 티칭 프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 다 잘 알아요.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초급자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